현장에 있다 보면 이상한 상황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10년 혹은 20년 동안 꼼짝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해도 안 통하고 심지어 상담을 받아도 안 변하던 사람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설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변할 뿐입니다. 오늘은 대화도 상담도 안 통하던 배우자가 변하게 되는 계기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순간. 떠나는 아내 증후군이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부부치료사 미셸 와이너 데이비스가 이름 붙인 현상인데 전개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아내가 수년간 호소합니다. 대화하자고, 변화해달라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고. 남편은 흘려듣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아내가 조용해집니다. 잔소리가 사라지고 싸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남편은 드디어 편해졌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아내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마음 정리와 현실적인 준비를 끝냈고 어느 날 담담하게 이혼 서류를 내미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남편은 처음으로 진짜로 변하려고 합니다. 뭐든 하겠다고,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겠다고 하는 거죠. 이 현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놀랄 만큼 명확합니다. 이혼할 거야, 이혼해 라는 말은 100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의 뇌는 그 말을 화나니까 그냥 하는 소리로 분류해버리니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실행하는 진짜 행동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혼 카드를 실감나게 던지세요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말과 행동의 일치예요. 각방을 쓰겠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각방을 써야 하고, 더 이상 혼자 행사를 챙기지 않겠다고 했으면 실제로 챙기지 않아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가 몸으로 느껴질 때 상대는 처음으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대신 감당해주던 사람이 사라질 때. 지난 영상에서 배우자가 변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변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그 문장 안에 이미 들어있죠. 변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죠. 바닥을 쳐봐야 바뀐다. 그런데 중독치료 연구자들은 이런 생각을 절반만 인정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닥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의 비용이 충분히 커지는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이 보일 때라는 것이죠. 즉 비용이 높아지고 대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때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어떤가요? 한쪽이 그 비용을 전체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저지른 일을 전부 수습해주고, 상대가 비운 자리를 메우고, 상대가 기분 상하게 한 부분을 혼자 사귀게 됩니다. 내가 완충제, 대리자, 보호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줄수록 상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한 번도 온전히 겪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두 번째 계기는 뒷수습을 멈추는 것이죠. 상대가 자기 선택의 결과를 자기 몸으로 겪게 두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상대를 벌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에게 현실을 학습할 기회를 처음으로 돌려주는 행동입니다. 슬프지만 지금까지 상대를 위해서 수습을 해준 것은 상대가 현실을 제대로 학습할 기회를 빼앗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요. 세 번째, 강요가 멈추고 스스로 말하게 될 때. 세 번째 계기는 심리상담 기법 중에 하나인 동기면담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동기면담이 수십 년간의 임상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설득당할 이유로는 절대 변하지 않고 자기 입으로 말한 이유로만 변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심리적인 반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요구가 옳은지 그른지 무관하게 일단 저항합니다. 분명 조금만 쉬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방문을 열고 너 공부 안 해? 빨리 공부해! 라고 말하면 왠지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것과 같죠. 여러분들의 잔소리가 틀려서 안 통했던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도 강요의 형태로 전달되는 순간 상대에게 저항을 일으키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상대에게 도대체 노력이라는 걸 왜 안 해? 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5년이 지나면 당신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바꾸는 거죠. 앞의 질문은 공격이라서 방어를 부르지만 뒤의 질문은 상대의 머릿속에서 스스로 답을 굴리게 만듭니다. 변하고 싶은 마음과 귀찮은 마음, 이 양가 감정의 줄다리기는 본인 안에서 결판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줄다리기가 시작되도록 질문을 던지고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말을 줄였는데 상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례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네 번째, 관계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드는 사건. 마지막 계기는 우리가 통제할 순 없는 영역이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변화 단계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전숙고, 숙고, 준비, 실행의 단계를 밟으며 보통 이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변화하려면 이 단계를 계속 거쳐야 해요. 그런데 이 단계를 한 칸 옮겨주는 것이 종종 외부 사건입니다.
그 외부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지나가듯이 한마디 던지는 거죠. 아빠는 늘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혹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봤다거나 친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했다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은 100번의 잔소리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하루아침에 해내곤 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러다간 진짜 관계를 잃겠구나를 실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이 변화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는 있죠. 그 환경이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3가지, 즉 언행 일치를 보인다는 것, 뒷수습을 중단하는 것, 강요 대신 질문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계기는 4가지예요. 첫째, 상실이 말이 아니라 현실로 느껴질 때. 둘째, 대신 감당해주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셋째, 강요가 멈추고 자기 입으로 변화의 이유를 말하게 될 때. 넷째, 관계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시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4가지 모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상대를 향한 설득이 아니라 나의 위치 이동을 의미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면 상대가 서 있는 자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내 위치를 바꾸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뒷수습을 멈추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대개 이유들이 있습니다. 불안정 애착 때문에 놓지 못한다거나 나의 가치가 책임감에서 나온다거나 갈등이 너무 두렵고 견디는 힘이 없는 상태 같은 것들이죠.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즉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자존감의 문제부터 해결해보고 싶다면 앤디쌤의 무료 멘탈 진단으로 내 자존감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제가 직접 40분간 여러분들의 멘탈을 분석하고 진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멘탈 진단은 설명란의 링크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어지는 영상은 제가 이전에 찍었던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의 특징 5가지입니다. 그 영상도 보시고 자신의 배우자의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